자, 이번엔 화제의 사회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송국건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음력 1월 1일 민족 대명절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이 생일인 유명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트로트 여제 장윤정 씨입니다. 장윤정 씨가 어제 저희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 30년간 서글픈 생일을 보내야만 했던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냐면 제가 설날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해에 음력 1월 1일이 제가 그러니까 부정날 태어난 거죠. 그럼 생일상 제대로 찾아 먹은 적이 없겠네? 그 딸이라서 또 약간 어디 조상과 같이 밥을 먹냐 이랬었지. 왜냐면 설날에 차례상을 차리는데 내가 생일인 거야. 근데 장손이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근데 장녀가 딸이 나왔잖아. 그것도 눈에 까신데 생일밥을 먹겠냐고. 그래서 못 먹었지. 서글픈 생일을 한 30년을 보내다가 결혼하고부터 음력 생일을 이제 당당하게 차례 지내고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따로 끓여주세요. 자, 장윤정 과거 장윤정 씨 과거 어머니와의 절연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린 시절 딸이라는 이유로 설날과 겹친 생일 때문에 미역국 한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안타까운 과거사를 밝혔습니다. 다행히 결혼 뒤에는 이 시어머니 덕분에 생일에 따뜻한 미역국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 장윤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무대에 섰거든요. 네. 뭐 오라는 데는 거의 다 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대에 서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지만 생일상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설명이 나왔던 것처럼 네. 그 설날하고 생일이 겹쳐서 그렇게 생일상은 받지 못하면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장윤정 씨가 번 돈을 어머니가 모두 탕진했고 장윤정 씨한테는 빚 10억 원만 남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죠. 네. 그러면서 장윤정 씨가 그나마 유명 연예인이 되고 나서야 내 생일이, 그러니까 설날이 내 생일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연예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일상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설날에 차례를 지내고 나서 장윤정 씨한테 미역국을 따로 끓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드디어 대망의 생일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장윤정 씨 23살에 발표한 어머나라는 곡으로 국민 신드롬을 일으키며 이 자타공인 트로트 퀸으로 거듭났는데요. 장윤정 씨는 어제 방송에서 어머나를 발표 후 활동했을 당시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장윤정 씨의 어머나 한 소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듣고 오신 어머나라는 곡으로 이 장윤정 씨의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당시 장윤정 씨 쏟아지는 스케줄에 여러 번 쓰러지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어머나로 장윤정 씨가 일약 대스타로 이제 거듭났는데 네. 정말 노래 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네. 어머나가 여러 사람한테 먼저 갔던 노래였거든요. 네. 당시 트로트 중견 스타들한테도 막 갔었고 네.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 장윤정 씨한테 마지막에 간 건데 이제 중견 스타들이 어머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어머나 이렇게 네. 불러야 된다고 이제 작곡가가 욕을 했는데 내가 부르기 어렵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가수 장윤정 씨한테 간 거였고 23살의 장윤정 씨가 이 노래로 일약 톱스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 팔도에서 장윤정 씨를 찾는 곳은 다 간 거예요.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그때 휴게소에 잠시 쉴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신없이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툭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제 정신 차려보면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라고 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그렇게 스케줄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이 감사하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체력 소모가 엄청났다. 근데 요즘에는 장윤정 씨가 예전에 시키는 대로 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살인적으로 바빴다면
지금은 엄청 바쁘게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윤정 씨에게 이 어머나라는 곡이 가수의 마지막을 떠올렸을 때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한테 이제 예. 어머나가 하나의 가수 활동의 바로메타,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머나를 원래 그대로 부를 수 있을 때까지만 가수 활동을 하자. 이게 장윤정 씨의 목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윤정 씨의 말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이 먹어서 이 노래를 내가 뭐 반기 내리고 부르고 뭐 이상하게 밀어서 부르고 이러고 싶지 않고 예. 또 이 노래 부르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콘서트에서 레퍼토리에서 이 노래를 빼기도 싫고 네. 그러니까 내가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불렀던 그대로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때까지만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장윤정 씨 하면 행사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이 전국 팔도에 수많은 행사를 누볐던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이 전성기 시절 혹독한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한 업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는데 이건 무슨 사연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근데 많이 다닐 거 아니오. 네네네 많이 다니죠. 자동차도 주인 잘 만나야 되거든. 잘못 만났죠. 안 그러면 영 힘들어 자동차도요. 2년 타면 폐차해요. 그럼 잠깐 이래. 주유비가 1년에 2억 5천이었대요. 그 주변에서 체크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렌트를 하니까 그 차를 제가 반납을 하면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였지 뭐야. 보신 대로 이 1년 주유비가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 같은데 이런 장윤정 씨 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머나라는 정규 1집이 2004년에 나왔으니까 네. 지금 이제 22년이 됐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들었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저희들에게 친숙한데 네. 요즘 장윤정 씨가 이렇게 그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데 어제 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식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네. 그만큼 편안해지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고 네. 또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행사를 참석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유흥업소에 연예인들이 주로 갔죠. 이제 그건 없잖아요. 그건 없고 그거 대신 뭐냐면은 지자체가 한 250개 정도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지자체마다 무슨 뭐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이벤트를 많이 하고 축제를 하고 하니까는 250군데니까 하루에 하나씩 가도 250 초청을 해도 250일 동안은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주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노래를 불러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인 노홍철 씨 관련 소식입니다. 노홍철 씨가 자신의 SNS에 사자와 함께 찍은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노홍철 씨가 지난달 30일에 SNS에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예. 그 네. 제목이 잠자는 사자의 털끝을 건드려 본다. 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뭐 사파리 파크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네. 거기서 노홍철 씨가 나무에 기대서 잠든 사자의 뭐 배를 막 만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잔디에 누워서 잠자는 사자 옆에서 같이 또 노홍철 씨도 누워 있는다든지 네. 이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린 건데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사자는 맹수잖아요. 네. 근데 왜 낯선 사람이 저렇게 와서 막 옆에서 막 말하자면 까부는데 어떻게 사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가만히 있네요. 정말 신기했는데 저 모습을 한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예. 네. 그 여행사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자가 정상적으로 보이시나 잠자는 사자로 동화적인 포장을 해보려고 해도 이 사자는 지금 약에 취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관광객 체험 과정에서 사자한테 진정제나 수면제가 투여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논란이 커지자 이 노홍철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 자체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정말 약물이 투여된 거라면 네. 해당 아프리카 그 사파리 측이나 여행 상품을 기획한 측에 대한 비판이 될 텐데 네티즌이 이걸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노홍철 씨를 비난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노홍철 씨가 해명을 한 거죠. 뭐라고 이제 SNS에 올렸냐면 윤리적인 야생동물 교감, 탄자니아 정부,
건강치료 회복 및 자연서식지 방사 딱 요 키워드만 보고 나는 다녀온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귀한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예.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고 다녀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된 곳이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네. 그 인근에 있는 사파리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야생동물하고 가까이 가서 촬영할 수 있다. 라고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후기에 보면 여기가 동물의 움직임이 뭔가 평소보다 둔해 보였다. 네. 이런 후기도 있긴 하다고 하는데 다만 이 시설에서 정말로 약물이 사용됐는지 그 여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문제를 제기한 여행사 측도 추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자도 또 해당 업체에 속아서 귀한 여행의 기회를 그곳에 쓴 이용자도 모두 피해자라면서 이 노홍철 씨를 향한 돈 없는 비판 멈춰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노홍철 씨가 이 여행사에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다 뭐 항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항의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논란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뭐 돌고래 쏘나 물개 쏘를 보거나 아니면 서커스단의 사자들 그 쏘를 볼 때 예. 항상 그냥 그냥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훈련을 받느라고 거의 동물 학대 수준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 가끔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람을 할 때는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노홍철 씨도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싶고 만약에 저 사자에 대한 학대 같은 게 있었으면은 그것은 그 동물원 쪽의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특히 노홍철 씨는 일반인이 아니고 엔터테이너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장면을 남기고 싶은 그런 뭐 그 직업의식 같은 것도 좀 발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명 주사이모 A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SNS에 전현무 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던 A씨가 이번엔 박나래 씨 전 매니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일명 주사임모라고 불리는 그 A 씨가 박나래 씨 전 매니저하고 나눴던 그 과거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박나래 씨 전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네. 정말 특이한 게 지금 주사임모 A 씨가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조용히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수사를 이제 성실히 받겠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보일 때가 많은데 네. 주사임모 A 씨는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내면서 누군가를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특이한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란 매니저 나래가 그렇게까지 걱정되었다면 왜 경찰서가 아니라 언론이냐 몇 년 전에 몰래 찍어둔 사진과 카톡 내용을 보관해 두었다가 그걸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넘기고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네 덕분에 참 많은 걸 배웠다. 사람을 믿는 법도 지켜야 할 선도 약속이 둘만의 신뢰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도 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웃으며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던 너란 XXX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자신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사이에 오간 메시지 대화를 또 캡처해서 공개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 전 매니저한테 내가 20, 30대에 그렇게 20시간씩 일하면서 살았던 듯하다. 그래서 열정이 많은 친구들 보면 나 같아서 안쓰럽고 하지만 그래도 응원한다. 뭐든 하면 끝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도 크게 될 거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듯이 말을 하니까 박나래 씨 전 매니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체력 관리, 멘탈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마치 좋은 관계였던 네. 것처럼 메시지를 올렸는데 또 이거랑 지금 수사받는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네요. 이해는 되지 않는데 어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주사이모 A 씨가 악플러들을 향해서도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고요? 지금 누리꾼들이 그 주사이모 A 씨한테 여러 가지 막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 뿐만 아니라 주사이모한테 직접 다이렉트 메시지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이렉트 메시지 중에서 좀 그 내용이 뭐 좀 부정적인 것들 예. 그 일부를 또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주사이모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뭐 여자 교도소 가라,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식의 뭐 원색적인 욕설, 인신공격성 표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올리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들의 프로필 사진하고 아이디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악성 DM 보내면 공개하겠다. 마지막 경고다. 계속 보내봐.
전부 박제해주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입장도 밝힌 겁니다. 네, 이어서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긴 최가운 선수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이죠. 미국의 클로이 킴을 제치고 우리나라 스키 스노보드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운 선수. 잠시 뒤 한국에 귀국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최가운 선수의 금메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번 올림픽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생각해서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 위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해서 코치진들도 다 마이였는데 저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계속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이건 내 꿈이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서 그게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올림픽인데 내가 진짜 3차전까지 다 뛰고 그리고 내 런을 다 성공하고 내려왔구나 해서 좀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도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 끝까지 한 보람이 있구나. 아빠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금메달 걸어줬어요. 네, 최가운 선수의 소감 같이 들으셨는데 이 당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힘겹게 얻어난 금메달입니다. 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국민 영웅이 탄생했는데 네. 최가원 선수의 그 분투에 네.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렇죠. 최가원 선수가 이제 결선 하프파이프 그 결선 때 1차 시기 때 거꾸로 떨어지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었고 네. 한때 기권 표시가 뜨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불굴의 의지로 2차 시기에 또 나선 겁니다. 근데 1차 시기 때 입은 부상으로 인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2차 시기 때도 또 넘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3차 시기가 됐는데 3차 시기 때는 눈이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역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상당한 최가원 선수가 정말 엄청난 역투를 해서 3차 시기 때 최고점을 얻으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쩌뚝쩌뚝 하면서도 금메달을 딴 거예요. 뭐 엄청난 정신력의 승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하프파이프의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대로 된 훈련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고 대한민국 올림픽 설상 종목 최초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대한민국이 설상, 빙상, 썰매 네. 이 세 개 영역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 역전의 드라마에 최가운 선수에게 많은 축하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최가운 축하 현수막을 걸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네. 강남 반포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네. 아주 고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단지 내 최고가 아파트가 150억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단지에서 최가원 선수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 축하합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입주민 일동 이렇게 내걸었다고 하는데 이 현수막이 왜 걸린 건지 혹시 최가원 선수가 이 아파트 단지에 가면 사는 것인지 네. 그 여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최가원 선수가 세화여고에 다니는데 이게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강남 8학군 학교거든요. 네. 그 학교에 다닌다라는 것까지만 알려졌습니다. 네, 연휴를 달군 사건 사고 송국권 정치평론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